이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신혼부부들이 억대 빚을 지고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산율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. 엄하은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엄 기자, 먼저 신혼부부들이 집을 얼마나 샀다는 겁니까? 네,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내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예.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105만 2천 쌍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 1천 쌍으로 44%에 달했습니다. 특히 이 가운데 두 채를 소유한 경우는 6만 쌍이 넘었고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부부도 14,000쌍이었습니다.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부부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0.2%포인트 오른 수준인데요. 집을 가진 신혼부부의 집값은 6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가 70%를 넘었습니다. 네, 신혼부부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었습니까? 네, 신혼부부들은 합산 소득으로 연평균 5,500만 원 정도를 벌지만 신혼부부 10쌍 중 8쌍 이상은 억대 빚을 진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은행 등에 빚이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85.1%로 지난해보다 1.7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대출 잔액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금액인 중환값도 지난해보다 1,000만 원 증가한 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. 특히 맞벌이의 경우엔 대출 잔액 중환값이 1억 1,645만 원에 달했습니다.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무주택 부부보다 빚이 6천만 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하지만 그렇게 빚을 내더라도 일단은 집이 있는 게 아이를 가지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낳고 싶어도 집이 좁다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이래서 아이를 못 갖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는데요. 지난해보다 2.6%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. 그러나 집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을 보였는데요.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.81명으로 0.69명이 무주택 부부보다 많았습니다. 예. 또 외벌이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맞벌이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중은 54.3%로 65%가 넘은 외벌이 부부보다 10%가량 낮았습니다. 출생아 수로 보면 맞벌이 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0.66명, 외벌이 부부는 0.83명으로 나타났는데요.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출생아 수는 0.84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더 높았습니다. 네, 주택 보유와 같은 맥락에서 부부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부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요? 네, 부부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부 합산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 비중은 작아져 합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비중은 51.4%였지만 1,000만 원 미만의 경우 63.5%에 달했습니다. 통계청은 신혼부부의 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위 소득 구간에 있는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, 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